이제 수능 주도권 진도 범위 빼야 돼서 화요일 반이랑 진도 다르게 나갈게요. 그래서 화요일 영상은 남시 위주라 기술 3이랑 과학 4 올라가 있으니까 수강해 주시고, 아니다, 수능 주도권은 나 혼자서도 잘 이해된다 라고 하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지문들만 같이 해도 되니까 일단은 쌤이 수업 시간에 좀 섞으면서 하다가 하루 날 잡아서 무조건 문학 위주로 정규 수업에는 나갈 거고요. 하루 날 잡아서 진도 빼기 하도록 할게요. 기술 4번 하고 있으면 흐르는 북이 나올 거니까 우리가 흐르는 북을 더 끝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기술 4 일단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기술 4가 STM 낸다라고 했는데 안 나왔던 것 때문에 이 말을 또 100% 신뢰해서는 안 되지만, 기술 4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공문학 지문의 뭔가 집대성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모든 독해의 방법을 다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지문 많이 내실 거니까 두 지문이나 내실 가능성도 높으니까, 그죠? 이번에 천성희 쌤이 좀 지문 수가 늘어날 거야. 뭔가 범위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김양호 쌤도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자. 문제 풀어보시면서 쌤한테 질문 나누는 걸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4번, 5번, 6번, 7번 다 좋은 문제니까 꼭 잘 1대1로 쌤한테 이해를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해 안 되는 문제는.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장치가 중심화제죠.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지만 장점은 뭐다? 친환경이라는 밑줄. 근데 한계와 단점이 있어. 운행거리가 짧아. 운행거리가 짧다니까 밑줄. 그러면 이 단점, 한계는 항상 늘 기술이 보완해줘야 되겠지.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회생제동장치입니다. 회생제동장치 메모박스 치시면서 중심화제. 일반적으로의 제동장치라고 하면 내연기관의 자동차들은 휘발유랑 경유 자동차는 브레이크로 제동을 하거든요. 제동장치의 일반성은 브레이크, 자동차를 멈추게 하거나 속력을 줄이는 기능을 하는데, 일반적 제동장치의 기능 체크. 그런데 회생제동장치의 제동의 기능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 제동의 기능에다가 밑줄, 동시에다가 더하기 표시 좀 해줘. 제동의 기능에다가 동시에 더하기. 이 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가 다시 자동차 운행에서의 운동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생제동장치에서의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해 주겠네. 회생제동장치랑 그리고 일반적 제동장치의 공통점 차이점 주목해줘. 실전 메모에서 한번 더 얘기할게.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장치는 제동의 기능이라는 일반적 제동장치의 기능 플러스 버려지는 에너지를 자동차의 운행에 다시 사용할 수가 있다. 회생제동장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리를 살펴보자는 거지. 구성요소로 쪼개어서 설명할 건가 봐. 그럼 두 번째 문단에 구성요소로 각각 전동기, 연구자석, 회전자 이런 구성요소로 쪼개어서 설명하는 설명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2번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지? 분석이야, 분석. 분류는 있잖아, 얘들아. 기준을 정해서 유형별로 종류를 나누는 거라면 분석은 뭐다? 구성요소로 각각 쪼개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쌤들이 분석을 답으로 두고 분류로 낚시질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류랑 분석의 차이점 잘 기억해 놓으세요. 분류는 기준을 정해서 종류로, 유형별로 묶는 것이고, 이렇게 한 대상을 구성요소로 쪼개어서 각각 부분의 기능을 얘기한다면 설명 방식은 분석이다. 회생제동장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구성요소, 전기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전동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자. 전동기의 작동 원리에다가 밑줄. 원리를 설명하는 거는 밑에다가 과정이라고 적어줘. 어떠한 장치에 대한 돌아가는 과정. 기술 3에서도 우리 배웠었던 내용이 딱 과정 중심이잖아요. 그죠? 기술 3에서의 스피커의 작동 원리, 소리가 어떻게 다양하게 재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과정 중심으로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전동기의 작동 원리는 분석과 과정이 중심이 되겠네요. 그림은 전동기가 장착된 무조건 설명 방식으로 쓰면 좀 나온다고 믿어. 전동기는 있잖아, 연구자석과 그 안쪽에 회전할 수 있는 회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 연구자석에다가 밑줄 더하기 회전자. 그림 보시지요? 연구자석이랑 회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전동기. 연구자석 사이에서는 이런 건 진짜 가치 정보 아니야? 항상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 늘 연구자석에서는 자기장의 형성이지,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요건이 필요 없어. 연구자석에서는 늘 항상에다가 별표 하나 치지,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야. 회전자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노선으로 감겨 있어.
회전자는 뭐다?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도선으로 감겨있고 에다가 밑줄. 그러고 이 회전자가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동차의 바퀴를 움직여야 되기에 회전축이랑 연결이 됩니다. 회전축과 연결에다가 밑줄, 회전축이 바퀴를 움직여주겠죠. 그래서 오른쪽 실전 메모에서 전동기의 구성 요소는 연구자석은 항상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회전자는 전류를 흐르는 도선으로 감겨져 있으며 회전축과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 문단, 운전자가 악셀이지 가속 페달을 웅 하고 밟는 경우라. 네 번째 그러나에서 그런데입니다. 그런데에서 자동차가 제동 페달을 힝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두 가지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악셀과 브레이크라는 가속 페달과 제동 페달의 두 가지의 경우를 각각 살펴볼 거야. 세 번째 네 번째 문단 대등하다고 볼 수 있겠지.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은 병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은 각각 경우 제동 장치와 가속 페달이라는 각각의 경우를 살핍시다. 악셀, 가속 페달을 밟으면요 배터리에서 전동기로 전류가 공급이 되어서 배터리에서 전동기로 뭐를 전류 공급에다가 있죠. 악셀을 밟는 순간 전류가 공급이 된다. 그러면 그 전류는 회전자의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서 이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이제 또 뭐도 연구자석에서도 늘 항상 자기장이 생성이 되는데 도선의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이 생성이 되는구나. 밑줄이자.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생성에다가 밑줄이시고 그럼 얘는 좀 달라. 연구자석에서 형성이 되는 자기장은 늘이야. 항상이야. 그런데 도선의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생성이 되는 것과 차이점이라는 거. 연구자석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는 자기장이랑 뭐 해줘야 된다? 두 자기장이 상호작용할 거야. 상호작용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뭐가 된다? 전자기력이 발생이 될 거야. 전자기력 발생에다가 밑줄 힘이 발생이 되지. 그러면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힘이 발생이 된다면 이렇게 발생된 전자기력의 영향으로 도선이 힘을 받아서 힘에다가 동그라미 F가 생겼어. 그럼 이제 뭐다? 회전자가 회전을 해. 그럼 회전자가 회전축이랑 연결이 되어 있지. 연결된 바퀴에 회전력이 전달이 되어서 자동차가 징 하고 가는 겁니다.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서 작동하는 원리, 과정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그러니 1, 2, 3, 4, 5, 6, 7까지가 다 뭐야?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자동차가 뭐 하게 되는 움직이는 작동 원리, 과정 중심입니다. 과정. 이때 회전자의 회전력은요. 삼각관계는 늘 체크해야지.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에다가 밑줄. 전류의 세기가 세면 어떻게 되지? 자기장의 세기도 세지고 전류에 흐르는 자기장의 생성도 세질 거야. 전류의 세기가 세면 연구자석 사이의 자기장이 세면 다 세기가 셌을 때 결국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와 같은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전환의 기능이구나. 에너지 전환의 기능이구나. 전기 에너지가 뭐로 바뀌어진다? 운동 에너지로 자동차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진짜 과정 중심.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은 병렬식. 그런데 이제 이번의 경우는 뭐를? 브레이크 밟자. 이 전동기는 운전자가 제동의 페달을 밟는 순간 전동기가 움직임을 전환해주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운동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이 발전기로서의 전환의 기능 전환에다가 밑줄 전동기가 이제 발전기가 되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바꾸자.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딱 밟는 순간부터 배터리에서 전동기로 공급이 되는 전류가 차단이 됩니다. 제동 페달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바로 뭐가 된다? 전류가 공급된다 그랬지. 전류로부터 전류가 공급이라면 이번에 브레이크 밟는 순간 전류 차단에다가 밑줄. 전동기로 공급이 되는 전류가 딱 차단이 돼버리고 이제 회전자에서는 더 이상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에다가 X. 그러면 회전자를 회전시키는 전자기력도 사라지겠죠. 전자기력에다가 X. 그렇게 힘이 사라지게 되면 자기장 생성되지 않으면 그러나에다가 세모. 그렇게 전류가 차단이 되어서 전류가 흐르지가 않게 되더라도 전자기력이 사라지더라도 일단 한번 돌리기 시작한 자동차는 관성이라는 게 있어. 관성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자전거 페달 밟다가 그냥 멈춰도 찡 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관성에다가 동그라미. 그렇지만 그게 계속 가지는 않죠. 일정 시간에다가 밑줄. 일정 시간 동안 굴러가기 때문에 바퀴가 회전자를 돌리는 상황이 되는 거야. 바퀴가 회전자를 돌리는 데다가 밑줄. 아까 전류가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회전자를 회전시켜주는 전자기력이 사라졌지만 관성으로 인해서 바퀴가 회전자를 돌립니다. 한마디로 운동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전자기력이라는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지만 바퀴의 운동 에너지로 회전자가 돌리게 됩니다. 바퀴가 회전자를 돌리는 데에는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바퀴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가 될 거야. 밑줄 글자.
에너지 소모에 해당하는 밑줄 그 24시간 계속 돌아가지 않아. 각기의 운동 에너지 감소에 해당하는 밑줄 그리고 이제 멈추는 거야. 제동 효과에 해당하는 밑줄 자전거 생각해도 되게 쉬운 것 같아. 이때 제목 도선으로 감긴 회전자가 영구자석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 속에서 회전하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따라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에 해당하는 밑줄 다시 한번 더 보자. 회전자를 돌리는 상황에서 바퀴가 돌려줬는데 이제 에너지 소모로 인해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를 하면 자동차는 멈추는 거야. 제동 효과. 이것도 다 과정이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왔어. 이때 도선으로 감긴 회전자가 영구자석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 속에서 회전을 하면서 영구자석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 속에 뭐가? 회전자가 회전을 하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했죠.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면 그 바퀴가 불려주는 순간에 그 힘으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영구자석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 속에서 회전자가 회전을 해야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는 제동을 하면서 줄어든 운동 에너지가 맞아 이쪽이죠. 운동 에너지에다가 밑줄 회전자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변화되니까 발전기가 된 거지. 전기 에너지 형태로 회생에다가 밑줄 이렇게에다가 제목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는 전압 변환 장치의 작용을 통해서 전압 변환 장치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배터리의 저장이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배터리에 저장이 되어서 그렇게 저장이 되어야 비로소 이제 나중에 전기 에너지로 차가 가겠구나. 회생제동의 효과를 발생해서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걸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동을 할 때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그래서 배터리에다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자동차에 엑셀을 밟을 때 그때 운행할 때 전기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문단이랑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야? 연비가 좋아져. 주행거리가 이제 늘어나는 거야. 한편 전환이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대등 3, 4가 짝으로 병렬 그리고 5문단에서는 한편의 전환 한편 가기 전에 실전 메모에서 한 번만 딱 더 정리하자. 가속 페달은 전동기, 제동 페달은 발전기 두 가지의 역할의 하이브리드 두 가지 역할 다 합니다. 자 그럼 전동기가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자기장이 생성이 되고 전자기력이라는 힘이 발생을 하고 이 힘이 회전을 시킴으로써 자동차의 회전축의 바퀴가 움직이며 제동을 한다 가속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된 거의 그 경우인 거고요. 제동의 페달의 브레이크는 발전기의 기능으로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자기력도 이제 차단이 되어서 생기지 않아. 하지만 자동차는 한번 갔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성으로 회전자가 회전이 되면서 바퀴가 뭐를 하게 된다? 자동차의 회전자를 움직였던 거야. 바퀴가 회전자를 돌려. 그러면서 점점점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 바퀴도 멈출 거야. 제동의 효과가 되겠지. 에너지는 소모가 되니까. 그러면서 이 운동 에너지가 뭐를 만들어낸 것이다? 전기 에너지를 만든 것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에 따라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그리고 이걸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하자. 다섯 번째 문단의 한편 회생제동 장치는 전기자동차의 운행 상태와 배터리의 충전 상태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 제동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운행 상태에도 영향을 받고 운행 상태에다가 밑줄 그리고 배터리가 충전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충전 상태에다가 밑줄 그래서 제동의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좀 이런 조건들이 아쉽다. 예를 들어에다가 세모 급정지처럼 짧은 시간에 큰 제동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생제동 장치만으로는 필요한 제동력을 얻기가 힘들어. 이러면 사고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황에서는 생성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어서 회생제동 장치가 또 작동하지 않아. 이미 배터리가 완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전기가 저장이 되질 않는단 말이야. 저장을 할 수가 없으면 회생제동 장치를 움직일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운행 상태와 배터리의 충전 상태 이걸 잘 따지자는 거지. 잠시만. 네 번째 내용을 정리를 해봤을 때 정리되어 있는 거 한 번만 더 보고 가면 될까? 브레이크의 제동 페달, 전류 차단, 자기장 생성 X, 전자리력도 발생하지 않고 바퀴가 관성으로 인해서 운동 에너지가 있고 바퀴가 회전자를 돌리는 순간 회전자의 운동은 지속되면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제동 효과는 발생을 해.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이 현상으로 인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 변환 장치에 배터리에 저장을 하자고. 나중에 움직일 때 가속 페달 밟을 때 이 전기를 쓰는 겁니다. 잠시 회생 제동 장치의 한계는 운행 상태와 뭐를 봐라 배터리의 충전 상태. 마찰,
제동장치를 함께 장착해줘야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마찰 제동장치가 브레이크겠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브레이크를 얘기하는 거겠지. 따라서 결론 도출. 운행 상태랑 충전 상태라는 두 가지의 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에는 회생제동 장치뿐만 아니라 회생제동 장치에다가 밑줄뿐만 아니라 위에다가 더하기 뭐도 있어야 된다. 일반 자동차에 마찰제동, 마찰제동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게 뭐게요? 일반적인 브레이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찰제동 장치가 함께 장착이 되어야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야. 상호 보완에다가 밑줄 회생제동 장치 플러스 일반 브레이크까지 그게 상호 보완이 된다는 거야. 여섯 번째 문단으로 갈까?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잖아, 브레이크를 밟잖아. 그럼 우선 페달에 있는 센서가 페달을 밟은 압력의 정도를 인식을 할 거야. 압력의 정도에다가 밑줄 그시고 페달에 센서가 있어서 얼마만큼 압력, 세게냐, 살짝이냐 이걸 인식을 해서 전자제어 장치로 전기적 신호를 보낼 거야. 전기적 신호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러면 전자제어 장치는 이 신호를 바탕으로 전자제어 장치의 신호를 바탕으로 페달을 밟은 압력의 정도에 따라서 제동에 필요한 전체 제동력을 계산을 합시다. 제동에 필요한 전체 제동력 계산에다가 밑줄 얼마만큼 제동을 벌어줄 것인지 밟은 센서, 우리의 압력에 따라서 이와 동시에 현재 자동차의 운행 상태와 배터리의 충전 상태가 뭐를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지? 회생 제동 장치. 회생 제동 장치에 얻을 수 있는 제동력, 이를 전체 제동력에서 빼주면 일반 브레이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제동력이 나올 거잖아.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자제어 장치는 회생제동 장치에 신호를 보내서 이 신호가 배터리와 전동기의 연결을 차단을 해서 회생제동이 발생을 하도록 하자. 한편 마찰제동 장치라는 일반 브레이크는요, 이 일반 브레이크에 신호를 보내서 마찰제동의 제동의 정도도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되게 실시간으로 막 활발히 움직이는 거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전체 제동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다. 회생제동과 마찰제동의 상호보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전체 전자제어 자동 장치의 역할, 전자제어 장치 전체의 제동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회생제동 장치 더하기 운행 상태랑 충전 상태를 고려를 해서 일반 제동 장치. 그래서 회생제동 장치의 신호도 전달해주고 마찰제동 장치의 신호도 전달을 해준다. 우리가 센서의 페달에 밟는 압력의 정도에 따라서 한마디 운전자가 잘해줘야 되는 거야. 브레이크를 밟는 압력의 정도에 따라서 전자제어 장치로 전기적 신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신호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확 밟아야 되는지 살짝 밟아야 되는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역할입니다. 운전자의 역할이에요. 문제풀이 너무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이기 때문에 선제 하나하나 좀 따져줘. 4번에 이런 거 너무 좋지. 2분단에 4, 3분단에 2 이런 거를 꼭 고려를 하셔서 콕콕콕 손으로 찍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맞고 왜 틀렸는지 다 설명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흐르는 부기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서술상 특징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서 마치 미스터 강처럼 서술상 특징이 좀 중요합니다. 요거 책으로 만들게요. 그러면 일단은 들어가는 단어 대충 예측해가지고 책으로 만들 테니까 문제 하나에 이것도 문제 더 만들 테니까 문제 진짜 조금이거든요. 그냥 바로 푸시고 쌤이 더 만들게요. 선생님 흐르는 부 문제 더 많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찾으셔서 너무 적어가지고. 졸지 말아요. 한번 해봐요.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는 진짜 범위가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아니요, 다른 게 내용하고 있어요. 남신이주는 영상으로 가도 남신이주 꽂혀있지 얘들아 책에. 그 꽂혀있는 남신이주 문제 있거든. 남신이주 굳이 1학년 때 했으니까 영상 안 듣고 싶으시면 그냥 영상 제외하시고 바로 문제 푸셔도 될 만큼 여러분한테는 좀 각인된 지문이지 않습니까? 영상 보는 사람들은 흐르는 부 자료를 찾아가세요. 책으로 이제 뒤에 부분까지 넣어볼게요. 북이 흐는데 세대로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 감독님 누구지? 기생충 감독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공태일, 봉준호 감독.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소설가 고고씨의 1위를 쓴 박태환 소설가거든. 그런 거에서 이제 피는 숨기지 못한다 이런 거에서 되게 대단하지, 그치? 그러니까 손자가 그렇게 세계적인 거장이 된다는 거에서 그 집안이
그러니까 북이 흐른다라는 거는 세대가 흘러가는 예술가의 기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북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연마살이 있어요. 연마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정보다는 북이라는 장인 정신에 할아버지의 인생이 바쳐졌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북을 찍고 싶어. 근데 손자는 이 할아버지의 북 인생을 인정을 합니다. QR 활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인공은 누구? 대학교 축제. 손자의 대학교 축제에 초대를 받아서 북을 칩니다. 누가? 주인공 민노인이. 민노인에다가 동그라미. 선생님이 이거 뭐 보여주실 수도 있겠네. 인터뷰로 시작하는 영상을 통해서 이 소설은 첨예한 인물 간의 갈등이 있어. 세대 간의 가치관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가 실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외부적으로 실현을 주는 요인은 누구와 누구의 사람과 사람끼리의 첨예한 갈등이야. 인물 사이의 갈등 상황에다가 밑줄, 원인에다가 밑줄, 찐으로 재밌어. 작품 전체의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작품 선정 이유 갈 건데요. 이 작품은 이걸 주제로 삼아야 돼. 예술에 대한 인식에다가 밑줄. 여러분은 왜 예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은 뭐 밥벌이가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또 밑줄 끌게 삶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에다가 밑줄. 아버지와 아들 세대에서의 가치관의 차이야. 세대 간의 갈등. 근데 여기에서 손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3대를 들여다봐야 돼. 3대의 삶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사회상은 뭐죠? 1980년대. 1980년대 우리 사회의 모습에다가 밑줄. 자, 주인공 민노인은요. 예술적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예술적 자유에다가 밑줄, 민노인에다가 동그라미. 그런데 아들 대차는 이런 아버지에게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았어. 그리고 아들 대차는 80년대생에서 80년대 사회를 살아가는 중년의 계층에서 성공만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밑줄 긋자. 현실적인 가치관을 가진 애다가 밑줄, 민대찬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민성규, 민노인의 손자 민성규에다가 동그라미. 좀 기질이 있어. 새출반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민성규. 이런 세 명의 인물의 등장은요 3대입니다. 밑줄 긋자. 세대 간의 다양한 가치관에다가 밑줄. 세대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생각도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생각해야 돼. 그리고 우리 정치적인 성향도 분명히 세대를 타기도 하잖아. 지역도 타고 세대도 타기도 하지. 그래서 이 흐르는 3대를 통해서 북이라는 중심 소재를 통해 3대가 흘러가고 있어. 밑줄 끌게. 세대 간의 다양한 가치관 그리고 1980년대 사회의 단면을 봐야 돼. 사회의 단면에다가 밑줄. 이들은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이 각자의 상황에다가 밑줄, 각자의 가치관에다가 밑줄. 다 생각하는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신념의 차이로 갈등을 하는 거야. 갈등에다가 동그라미. 그럼 갈등의 원인을 콱 찍어놔야 돼. 갈등의 원인은 뭐지?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야. 가치관 차이야. 학습자들은 우리가 3대가 겪고 있는 인물 간의 갈등에다가 밑줄. 하지만 중재자는 성규야. 그 갈등 양상을 파악을 하고 밑줄 긋자. 각 인물의 처지와 삶의 방식에다가 밑줄. 대찬의 처지, 삶의 방식, 민노인의 처지, 삶의 방식. 그걸 떠올리면서 행동이나 가치관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을 합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작품을 어떻게 수용하는 것이라고 공감과 비판으로 수용해야 돼. 공감적, 비판적 수용이라는 줄. 이 단원이 주체적 수용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나아가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의미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들어서 한마디로 뭐 할 줄 알아야 돼? 비평을 배워야 돼. 작품에 대한 비평을 배우는 시간이. 비평에다가 동그라미. 자, 작품 개간 단편소설이자 세태소설. 세태소설 외에다가 1980이라는 1980년대 세태소설. 그리고 성격은 비판적인데 뭐를 비판하는지를 좀 찾아보자. 비판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1980년대 대한민국의 산업화로 인한 급속도로의 성장 속에 서울이라는 공간의 배경으로요. 예술의 혼을 가진 민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술의 혼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그 예술의 혼이라는 인간의 욕망과 자유에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 게 민노인이다. 본원적 삶에다가 밑줄. 그 속에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를 들여다봐라. 물결 표시 좀 갈까?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에다 물결 표시. 그래서 흐르는 세대 속의 중심의 소재는 뭐다? 그들을 엮는 소재는 북이야. 북에다가 별표. 이 중심 소재로 세대 간의 갈등이 얽혀 있어. 세대 간의 갈등에다가 밑줄. 그리고 마지막에 갈등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똥을 닦지 않은 기분이에요. 갈등 해소에다가 X 여운있게 마무리. 작품 전체 구성은요. 민대찬은 아버지 민노인이 북을 칠 일로 민대찬에다가 동그라미, 민노인에다가 동그라미. 아버지 쪽팔리게 어디 대학교 축제 가가지고 그 짓을 합니까? 힐란에다가 밑줄 그리고 엄청 비난을 해.
아버지가 쪽팔린다고. 그렇게 민노인의 손님이 오는 날이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밖으로 내도는 거지. 민노인은 손자 민성교의 부탁은 뭐다? 우리 축제 때 그 민대찬이 여기서 북을 친 거는 축제가 아니다. 밖에서 어떤 행사에서 북을 친 거에 대해서 쪽팔린다고 자기 체면을 좀 알아달라고 아버지를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손자 성규가 우리 학교 축제 때 할아버지의 솜씨를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라고 공연을 제안을 하지요. 탈출 공연의 북잔단을 맡기로 담당을 하기로 합니다. 민노인이 성규의 대학에서 하는 공산탈출 공연의 북잔단을 치게 되고 민노인이 성규의 대학에서 북을 친 일 때문에 엄청 대판 싸우게 돼. 이쪽이자 민대찬과 민성규는 갈등에다가 이쪽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으로 번지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갈등이 민성규가 데모 때문에 잡혔다고 이런 게 우리 사회의 단면이야. 데모에다가 동그라미 민노인은 북을 치면서 자신의 역마살에다가 밑줄 성규의 데모라는 그 저항 정신을 닮았다라는 거야. 운명에 순응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신념을 지켜야 되는 역마살도 신념이고 성규의 데모도 신념인 거야. 신념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 그게 꺾이지 않는 감상열기 갑니다. 흐르는 북은요. 북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을 바탕으로 이쪽이자 가족 간의 갈등에다가 밑줄 3대가 1980년대 우리 사회에서의 억압된 군부 정권 중산층 가정의 세대별 삶의 방식을 그리고 있다. 세대별 삶의 방식에다가 밑줄 작품 속의 인물들의 행동과 처지, 그것의 의미 이런 걸 생각하면서 비판적 감상해 볼게요. 97페이지로 요거로 앞부분 줄거리가자. 예술적 기질을 지녀서 북을 치면서 장난하던 민노인은 예술적 기질에다가 밑줄 그시고 골치 아픈 남자인 거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 여자를 사랑을 하겠어? 가정을 지키겠어, 그지? 강낭에다가 밑줄 그시고 민노인에다가 동그라미 평생 처자식은 없었던 거야. 처자식 X, 가정에다가 X.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들 대차는 혼자서 자수성가했어. 자수성가한 아들에다가 밑줄 얼마나 똥꼬집이겠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겠지.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얹혀 사는 이유는 뭐야? 이제 심신이 지쳤거든. 이제 방랑의 생활도 접을 때가 된 거야. 몸이 지쳐서. 민노인의 아들 민대찬에다가 동그라미 아버지의 부재 속에 진짜 힘들게 살았어. 힘든 어린 시절에다가 밑줄, 자수성가에다가 밑줄.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원망밖에 없는 거야. 원망의 밑줄, 갈등에다가 밑줄. 그런 아버지가 이제 자기한테는 짐스러운 거지. 근데 뭐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있기도 한데 얼마나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크겠습니까? 어느 날에다가 제목 민대찬의 집에 고향 친구들이 놀러왔어. 그러니 대찬의 사연도 다 알겠지. 아버지가 어떤 사람도 알겠지. 고향 친구들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래서 민노인에게 북쪽 쳐주세요. 북쪽 쳐주세요 라고 쪼른 거야. 그래서 막 민노인이 막 끝장나게 칩니다. 그런데 이제 대찬이가 빠르게 친 거야. 정작 문제가 터진 거는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였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다가 밑줄 그리고 아들은에다가 당장 깡깡깡 쳐야 돼. 아들은 그 다음에 있잖아. 아버지는 아니야. 민노인이라고 하지. 민노인에다가 동그라미 위에다 서술상 특징이라고 적어야 돼.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와줘야지. 리스터 방에서도 은근히 서술상 특징 여러분 헷갈렸잖아요. 그죠? 판소리계 소설의 뭐 말투를 분명히 본문에서 편집자 정보평 한번 찾아주면 되는데 우리가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하는 선지도 있었어요. 밑에. 근데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흐르는 북을 시험 범위로 넣는다. 서술상 특징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인물 간의 갈등이야. 서술상 특징 위에다 뭐라고 적지? 특정 인물 중심의 서술입니다. 특정 인물 중심의 서술. 한마디로 말이야. 우기 아저씨 빨리 적어야 된다. 키라지 싸고 할까? 서술상 특징이라고 적어. 아들은 표시했나? 아들은 위에다가 뭐라고 하자? 서술상 특징. 뭐라고 적어야 되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입니다.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걸 초점하자라고 하거든요. 민노인의 시간에서 대찬이라고 서술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규는 뭐라고 할 거예요? 손자라고 할 거예요. 한마디로 민노인의 뇌를 서술을 하되 나머지 인물들은 뭐다? 민노인의 시각으로 관찰을 하는 거야. 마치 부분 관찰자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완전한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닌 민노인의 시각으로 서술한다는 거죠. 계속 한번 느껴보세요. 민노인의 시각으로 서술이 되는 거를. 아들은 민노인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잡았다. 하얗게 질린 얼굴에다가 밑줄 원망, 분노라고 적자.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잡는 행동.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간접 제시로 아버지에게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는 거야. 간접 제시로서 정서 제시를 했고
대화도 간접인용이야. 큰 따옴표 없지. 아버지 제 체면을 얼마까지 그냥 구기셔야 되겠습니까?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쪽팔리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말 없어. 따옴표가 없어. 아버지는 왜 제 체면을 판판히 우러뜨리냐? 이런 거 뭐야? 간접인용이지. 간접인용. 그런 게 항변의 줄거리였어. 그러고 보니까 따옴표가 너무 없어. 지가 한바닥인데 아예 따옴표가 없잖아. 그 녀석들이라고 하면 그 녀석들은 누구야? 대찬의 입장에서의 고향 친구들은 아버지 북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놀리고 싶은 거야. 저 평생 집도 버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저렇게 사나 막 이렇게 놀리고 싶은 거야.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그 북을 통해서 밑줄 긋자. 자기의 면목에다가 밑줄 여기서 복구 자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자기 자신 가리키는 건 누구다? 대찬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지. 대찬.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간접 인용절이잖아요. 이걸 만약에 직접 인용으로 바꾼다면 대찬이의 말로 바꾼다면 내 면목을 빈정거리려고 그 새끼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지금 간접 인용이잖아요. 자기의 면목이나 위치를 빈정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임을 왜 모르냐고. 민노인의 괜찮은 기분을 구석으로 떠밀어 조각을 내었다. 민노인의 괜찮은 기분, 조각을 내었다라는 거는 기분이 나빠짐에다가 밑줄 북을 실컷 한번 선보이고 나니까 기분이 좀 도파민이 터졌거든. 근데 그 기분이 나빠진 거야. 아들의 킬라는 말이야. 아들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며느리에다가 누구라니 차라리 더 많은 힐난을 내쏘고 있음을 민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더 많은 힐난에다가 밑줄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라는 그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이게 더 지금 좀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거야. 며느리 역시. 아들 대회라고 얘기하지. 누구 입장에서 서술이라고 특정 인물 민노인의 시각이야. 요컨대 아버지는 그냥 보통 노인처럼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라는 거야. 보통 노인들처럼 머물러 있기에다가 밑줄 민대찬과 송여사는 자신들의 체면이 깎일까봐 왜? 현실 중심의 가치관이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주책이에요, 주책. 막 붙이고 다니는 게 쪽팔리는 거야. 자신들의 체면이 깎일까봐에다가 밑줄 북 좀 치지 말고 방에 그냥 좀 있으세요. 아버지의 북이 상징하는 것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그냥 약간 뭐 한량이라는 거지. 허랑방탕한 한평생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야. 대찬이가 아버지에게 내리는 북의 인생은 우리 아버지 진짜 장인이시다. 우리 아버지 진짜 존경스럽다. 이게 아니라 뭐다? 부정적이라는 비난입니다. 허랑방탕한 한평생이다. 이게 평가예요. 민대찬의 평가라고 좀 적어볼래? 민대찬의 평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산 사람이다? 허랑방탕한 사람이다. 일단은 세련된 입신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 자수성가라고 진짜 아들 대찬은 입신양명한 거야. 동네에서 아버지 지나가면 저 민대찬 아버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평가되는 아들의 매력에 중요한 털목을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랬다. 하라는 공부는 작파하고 작파는 뭐다? 그만두고 깰파자죠. 그죠? 북을 메고 돌아다니면서 물결 표시할까? 북을 메고 돌아다니면서 물결 표시 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민노인이. 아내와 자식을 아예 그냥 버렸어. 모른 채 한 아버지 성함 나옵니다. 민익태. 한때는 있잖아. 아버지가 어디에도 손을 댄 거야. 왜 우리 그 좀 기타 밴드 치는 그런 사람들은 또 막 좀 예술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좀 흔들리죠. 아편장애에다가 밑줄 그시고 아편도 태웠어. 그렇게 세상을 부른 민익태. 아버지 너무 창피한 거야. 젊은 시절에. 젊은 시절에다가 밑줄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사신 거야. 그러면서 또 북은 놓지 않았던 그라는 거에서 아버지가 끝까지 지킨 거는 뭔가 가족보다도 더 소중했던 게 북인 거야. 아들의 단절은 따라서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아들의 단절에다가 밑줄 그시고 연 끊는 거죠. 부모지간의 연 끊기입니다. 더구나 다하기 갈까? 시아버지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지 않니? 시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누구의 시각인 거야? 밑에다 송여사 시각이라고 좀 적어줘. 아버지는 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럼 또 위로 올라가. 아버지의 북이라고 하면 아버지 밑에다 또 뭐라고 적어야 돼? 민대찬. 민대찬 입장에서 아버지에 대한 북의 관점이고요. 시아버지라고 하면 송여사 며느리의 입장에서 이제 아버지,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하겠다는 거야. 그런 생애의 전적에서는 무관한 며느리라고 하면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냥 남편이랑 겪었던 이야기에서 들은 이야기지.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인생에서 그렇게 뭐 상처받고 원망할 거 없어. 떼어버릴 수도 없는 인연으로 맺어지고 있을지언정 자기를 올곧기만을 대할 수 없는 형편임을 민노인은 이해한다. 이쪽이다. 민노인을 이해하고에다가 이쪽 드시고 민노인을 이해하고 민노인의 심리에 대해서는 직접 제시하지. 맞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도 드러나긴 한데 서울상식책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한마디로
며느리가 나를 올곧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거야. 남편의 상처를 이해를 하는 거야. 부부지간이니까. 심지어 다 늦게 아들네 집을 찾아온 영감을 대하던 마누라의 눈에도 당장은 직무가 앞섰으니까 더 할 말은 없다. 마누라에다가도 동그라미 치시고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마누라의 눈에도 미미태가 미웠던 거야. 그래도 할망구가 살아있던 시절에다가 이제 죽었어. 더 눈칫밥인 거야. 할망구가 살아있을 때 그래도 남편을 채워줬지, 그지? 미움의 동그라미, 연민의 동그라미. 아내가 가진 마음은 있잖아. 미우면서도 같이 자식 낳았던 남편이기 때문에 연민이 골고루 섞여 있어서 어지간히 아내가 뭘 해줬다 바람막이에다가 밑줄 그렇게 견디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아내가 죽고 뭐가 된 거야? 외톨이가 된 거야. 외톨이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수월찮다라는 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다가 세모 아들이 결정적으로 자기의 날씬한 생활 속에서 날씬한 생활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뭐라고 적지? 세련된이라고 적자. 세련되게 현실적으로 1980년대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아버지는 좀 뭐인 거야? 무시대적인 국이나 치고 허랑방탕한 아버지 쪽팔리는 거지. 격리에다가 밑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까닭은요. 최일남 작가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어서 한번 보고 가. 나온 김에. 최일남 작가 어이구 얼마 전에 작고 하셨어. 노새 두 마리 이런 거 있는데요. 낙후된 고향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골 출신 도시인들의 애환 이런 거 다룬 작가이고 최일남의 흐르는 북 수능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지문입니다. 넘어가서 그렇게 하는 까닭은 격리시키고 싶지 아버지를 부담의 차원에서보다는 아버지를 접함으로써 아버지랑 약간 마주치면 있잖아. 아버지를 접함에다가 밑줄 아하 그렇게 세상스럽게 하긴 하게 되는 자신의 고통에다가 밑줄 낭떠러지의 세월에다가 밑줄 과거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랑 부딪히면 있잖아. 아버지가 오롯이 새겨놓았던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상처가 아버지를 통해서 떠올리기가 되는 게 싫은 거야. 때문이 아닌가 하였다. 언젠가 아들은에다가 동그라미 역시 민노인의 시각에서 서술 일부러 마신 듯한 술에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민노인한테 포악스럽게 퍼본 적이 있대. 포악스럽게 퍼본 적에다가 밑줄 맺힌 상처. 앞뒤가 잘 이어지지 않으면서도 토악질을 하듯이 내뱉는 그의 토막말에는 누르고 다져온 비수를 머금은 원망인 거야. 원망에다가 밑줄 끄시고 차곡차곡 담겨져 있었던 거지. 아버지 왜 돌아오셨습니까? 역시 간접인용인데 따옴표로 처리를 하지는 않은 간접인용인데 이제 이 말을 인용은 했어. 제가 어머니와 양키 담배를 얼마만큼 상처를 받았는지 한번 봐봐. 양키 담배에다가 밑줄 끄시고 군부대에다가 미군들한테 막 이런 거 팔려고 그 담배를 진짜 막 비참하다. 꿀꿀이죽에 담배를 버려놓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었던 거네. 양키 담배를 골라낸 그 꿀꿀이죽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있을 때 아버지는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밑줄 자 자유롭게 예술 정신을 추구해다가 밑줄 가족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면서 버텼대. 몰입애들의 단어 뜻 좀 한번 봐주실래요? 몰입애는 뭡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깨하는 이기적인 무리들. 이기적인 무리들의 술자리에서 북쳐주고 받은 돈으로 기생무릎을 베고 있었으니까 되게 비참하게 아버지를 막 찌른다 그지? 어머니가 콩나물을 길러본 돈으로 그리고 제가 신문 배달을 해서 얻은 돈으로 겨우겨우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아버지는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따옴표는 아니지만 아들 말을 인용을 합니다. 시골의 삼류극장에서 소리꾼들의 장단을 맞추고 있었습니까?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못 본다 한들 또는 수족을 못 써서 자리 보존을 하고 있다 한들 저는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 아버지가 좀 살만했기 때문에 공부도 시키려고 했었지 그 시대에 재산에다가 동그라미 아버지 말씀대로 예술을 한답시고 다 날린 것도 어차피 아버지 재산이니까 아버지 집 재산이니까 난 따지지 않는다. 다만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됐던 건데 밑줄이자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됐던 것에다가 밑줄 가족 없이 그렇게 살았어야 됩니까? 우리를 왜 그렇게 버리셨습니까? 곁에 없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지 돈 못 버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예술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같이 있지 않았던 아버지인가 민노인에 대한 원망에다가 이쪽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는 뭐야? 이제 와서 왜 나한테? 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토악질로 거부가 된 거야. 여기에서 일방적 공격이지 핵심으로 가자. 민대찬이 민노인이 북치는 것을 싫어하는 까닭은 뭘까? 북내고 돌아다니는 거. 완전 이건 뭐야? 이건 역마살인 거야. 유랑이야 유랑. 방랑쟁이. 아탄쟁이로 담배를 지나쳐서 마약까지 했어.
민대차는 민노인의 인생이 자신의 내력의 흠이다. 이쪽에 자신의 내력의 흠에다가 밑줄, 사회적 체면 손상에다가 밑줄, 좀 공인으로서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그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 토악질로 쏟아내지는 거야. 우리 윤희윤이 기절한 거 아니지? 중력 부분 줄거리 갑니다. 윤희윤이 목 슬라이스 한번 연희가 쳐줘. 한번 때려줘. 중력 부분 줄거리 가자. 이게 지금 죽었다. 동윤아 죽은 거지? 힘내. 중력 부분 줄거리 갈게. 아버지를 싫어한 거야 아들이. 갈등 이후 민노이는 집에 손님이 오면 이제 뭐 내가 부끄러운데 창피한데 이쪽에 밖으로 자리를 피하게 된다에다가 이쪽 여기가 이제 발단이야. 한바탕 했어. 전개에서 이제 갈등의 실마리가 제시가 되죠. 전개 부분에서는 손자 성교에다가 동그라미 봉사탈출 공연에다가 밑줄 북쳐달라고 제안해라고요. 위기로 가는 거는 이제 갈등이 심화가 돼. 고민 끝에 이를 수락한 민노인의 실력을 이거 제대로 발휘를 합니다. 실력 발휘에다가 밑줄. 근데 이게 며느리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절정으로 가자. 절정에 가죠. 예를 들어서 불꽃 튀는 싸움. 절정에 가죠.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 며느리는 퇴근한 남편을 붙들고 밖에 나갔다가 성교와 같은 과 학생인 진숙이 어머니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전합니다. 진숙이 어머니에다 동그라미 소식 전달자지 빅마우스야. 진숙이 어머니는 민노인이 가면극에 나왔더라는 기뜸이 있대어서 성교 어머니는 그렇게 멋있는 시아버지를 주셔서 참 좋겠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사회적인 이 시각이 이런 거를 좋게 보진 않는다는 거죠. 빈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약간 빈정.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아들에다가 동그라미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에다가 밑줄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아요. 그냥 덤덤한 낯빛이다가 식구들이 저녁을 마친 후에 나온 성규를 막 까마대기로 이제 막 올려버리는 거 아니야? 사정없이 몰아붙였다. 누구를 이제 잡돌이를 하는 거지? 아버지가 아니라 성규를 잡돌이를 하는 거야. 성규를 사정없이 몰아붙였다. 이제 3대간에 갈 때 불똥이 튑니다. 너희들은 누가 그런 짓을 하라고 했어? 했을 때 그런 짓은 뭐다? 할아버지한테 봉사탈출 공연 왜 초대했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한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 노기에다가 밑줄 아버지의 호령이 불호령입니다. 넘기지 마시고요. 핵심으로 가자. 북을 둘러싸 와 이게 진짜 흐르는 북인 거야. 북을 둘러싸에다가 밑줄 흐르고 있는 북의 인물 간의 갈등 너무 중요합니다. 핵심 소재 북. 민다찬 내외는 체면 손상 때문에 북을 치는 것이 꺼림에다가 밑줄 민노인은 북치는 것에 대한 열정 식지 않았어. 열정에다가 밑줄 성규는 그런 할아버지를 존중해. 할아버지 예술정신 존중해. 예술정신 존중에다가 밑줄 할아버지를 응원해. 할아버지가 멋진 거야. 그렇게 불호령이 떨어지는데 영문을 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쪽으로 눈알을 번갈아 돌리는 아버지 민대찬, 어머니 송여사. 이거 누구의 입장이지? 아버지 어머니 밑에다가는 성규 입장이라고 적혀요. 성규 시각. 성규 시각에 어머니가 차례차례 말을 합니다. 잘한다 잘해. 반어법에다 별표. 할아버지를 끌어내지 않으면 니네들 축파는 성사가 안 되는 거야. 니네 실력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나는 또 뭐라고 하는 식의 가벼운 대응이 성규의 안면에 퍼지면서 입으로는 씩 웃음을 흘렸다. 씩 웃음을 흘렸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웃었어. 쪼개니? 이런 거 아니겠나? 아버지가 하는 말이나 어머니의 말에 성규가 웃은 거야. 성규가 입으로 씩하니 가벼운 대응을 했더니 난 또 뭐라고 이런 거에서 에이 엄마 뭐라고 막 이런 거에서 가볍게 여긴 거지. 그러니까 너 날 놀리는 거냐? 첫마디와 달리 착 가라는 아버지의 음성에는 분에 떠는 사람에게 일 수 있음직한 삭제하는 가래가 끓는 거야. 삭제하는 가래에다가 밑줄 끄시고 분노절정. 너 나 놀리는 거냐? 이런 거지. 정색을 하고 쳐드는 성규의 눈빛에도 서리가 내린 인상이었다. 성규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정색에다가 밑줄, 성규의 눈빛에다가 밑줄 끄시고 당당. 아버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우리 공연에 할아버지가 와서 멋진 공연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왜 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 당당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웃었잖아. 웃은 게 기분 나쁘다면 잘못이라면 사과할게요. 할아버지를 그런 자리에 모신 거는 사과할 것이 못 됩니다. 이쪽이자. 사과할 것이 못 됩니다에다가 밑줄 당당. 할아버지까지 동원한 게 잘한 짓이니 동원이란 말이 싫은데요. 누가 누구를 동원한다는 말입니까? 또 그 일이 어째서 잘하고 잘못하고를 구별해야 되는지 저는 통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건 잘하고 잘못하고의 인식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에 밑줄이다. 합당한 재능에다가 밑줄. 할아버지는 예술적 재능을 가지신 분이야.
그걸 표현할 기회에다가 밑줄. 할아버지의 무대가 늘 필요한 거야. 왜? 할아버지의 예술을 다른 사람들도 봐야지. 할아버지의 그 재능을. 한쪽은 그 기회에 편승을 해서 일이 잘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고 참 똑똑하구나. 똑똑하다. 그래서 일이 잘 되니 대성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꺼이 응하지 않았을 게다. 네가 유혹을 한 것이다.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날 할아버지에게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 확인해다가 밑줄 끄시고 할아버지는 뭐다? 북에 대한 열정, 재능. 할아버지는 예술가야. 열정과 재능에다가 밑줄. 너는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 특히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봐. 민노인이 북을 치는 것에 대해 체면 손상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 그런 것이 대단히 불만이냐? 그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도 없어요라는 건 존중. 아버지의 상처 때문에 할아버지에 붙이는 게 싫은 거는 그거 나 너무 100% 이해한다. 그럴 것도 없습니다에다가 밑에다 뭐라고 적자? 존중. 아버지는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걸 싫어할 수 있다.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한다. 이해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논리가 나랑 연결될 필요는 없지 않냐. 나도 똑같이 할아버지를 그런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냐. 연결해달라. X.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 우리 각자의 가치관을 존중한다.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읽기 중 활동으로 갈까요? 민노인의 공연 참가와 관련을 해서 인물들 간의 입장 차이가 생긴 까닭. 밑줄이자. 인물들 간의 입장 차이가 생긴 까닭에다가 밑줄.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가치관 차이야. 가치관 차이. 서로 다른 사회적 처지에서의 가치관 차이야. 민대창과 송여사는 사회적 체면이 되도록 체면에다가 놓고 하지만 성규는 할아버지 예술혼이 존중해. 예술은 존중에다가 밑줄. 존경스러워 할아버지의 그런 예술혼이. 기특하구나 별표 반어법.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뭐냐. 지금까지의 네 행동으로 보면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다만은 뭐 연대하는 거야, 할아버지하고 판 먹는 거야, 나랑 나 왕따 시키냐, 이 엄마랑 나는.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도대체 할아버지와 너는 화해의 제스처라니. 갈등이 있어야지 화해를 하지. 갈등에다가 X. 처음부터 갈등이 없는데 무슨 화해를 해요?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의 갈등이 있었다면 그거 아버지의 몫이고 아버지의 몫에다가 밑줄. 아버지는 과거의 상처로 할아버지랑 갈등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와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 세대끼리에서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는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쾌적한 만남에다가 밑줄 끄시고 주제의식에다가 별표 3개. 그래서 있잖아. 단절된 북이 아니라 북은 흘러야 되는 거야. 북이 아들 세대에서는 갈등의 요인이 있었지만 성교 세대에서는 화해가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만남의 쾌적한 만남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어때야 되는 거야? 흘러야 되는 거야. 환영에다가 밑줄 끄시고 역사의 의미에다가 밑줄. 세대를 넘어선 화해. 여러분의 자식 세대에서는 통일이 될까요? 여러분 때에도 통일이 될까요? 그런 화해. 세대가 흘러가면 화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뭐야 이놈의 자식. 네가 나를 훈계를 해. 권위적에다가 밑줄. 자수성가한 사람들 좀 이렇잖아. 자기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잖아. 난 말 안 듣잖아.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상된 일이라 그만. 성격에 본인을 후려쳤다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어머니의 쇳소리가 그의 뺨에 달라붙었어. 또각 말대답 좀 하는 거 좀 봐. 엄마도 거들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만 저를 챙겨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즉슨 뭐다?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야 줄.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 성규는 얻어맞는 자리를 어루만지지도 않고 왜? 당당하니까. 되려 풀죽은 목소리가 되었다. 네가 알긴 뭘 알아?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그런 말씀을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해요. 안팎에서 듣는 그 말에 눌릴 지경이거든요. 너는 아직 모른다. 밑줄. 너도 내 나이가 되어봐라. 오 라떼는? 이런 게 바로 뭐다? 세대 간의 갈등이다. 밑줄. 고깝게 듣지 마세요. 그때 가서 그 뜻을 알지언정 지금부터 제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밑줄에서 제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의 밑줄. 가스라이팅 거부. 저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근데 봐봐. 앞에서 서술 중심일 때는 사건 전개하지. 근데 지금 서술자가 하는 말이 한 줄이라도 있어. 그냥 빵을 훌리쳤다. 어머니의 새소리가 빤에 달라붙었다. 이런 거지. 전부 다 땅표지. 그럼 옆에다 대화 중심이라고 적어줘. 절정 부분은 뭐다? 나는 이거 서술상 특징 진짜 밀어붙이고 싶은데. 절정 부분에서의 서술상 특징은 대화 중심이야. 대화 중심에서 불꽃이 튀는 거야. 대화가 오고 가는 거는 뭐다? 첨예한 갈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첨예한 갈등. 매우 날카로운 갈등을 보여주려고 하는 첨예한 갈등은 대화 중심이야. 서로 가치관의 불꽃이 지금 튀는 거야. 이러면 생동감 있게 인물의 입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지.
그래 나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격리시키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모순을 저도 이해한다. 아버지는 애증인가? 얘들 이런 게 애증 아니가? 심리적으로 격리 밑에다가는 증. 아버지의 마음은 증, 한편으로 이해하는 거는 애. 이런 게 애증인 거야. 사랑하면서 미운 거야. 인순이가 부릅니다. 아버지. 노래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고. 노상 이기적인 현실에서의 그 집착이 그걸 누르는 데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 너는 알고 있냐?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결핍으로 인해서 할아버지에게 느끼는 그 애증의 마음을 나는 너무 이해한다고. 생활인의 감각. 생활인의 감각에다가 있지? 그런 건 체면이겠지. 그러나 역설적이고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는 또 할아버지 생애를 이해하는 나이네. 할아버지 생애를 이해하는 거지. 우와우. 나 이거 막 단답형 답이었으면 좋겠다. 가로로 붙자. 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 너무 좋지 않냐? 이 그냥 딱 단적으로 민문이 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 그 상징에 말은 뭐야? 예술혼에 열정이 있었던 삶. 예술혼에 대한 재능과 열정. 예술혼에 대한 재능과 열정이 있었던 할아버지의 삶.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비극의 차원에서 파악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할아버지들은 우리가 또 단절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할아버지가 자신의 광대기질에 철저하여 광대기질에다가 위주 자유로운 예술정신에다가 위주 가족을 버린 거는 비난이네. 와 진짜 성교 논리적이다 맞지? 성교의 팩트 폭행. 할아버지가 광대기질의 예술의 혼을 가지는 거는 맞지만 그럼 왜 가족을 꾸렸냐? 혼자 살았어야지. 가족을 버린 거는 비난의 당이 맞다. 그러나 이기나 슬래시 예술의 이름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야. 예술가로서의 삶으로서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름대로 예술을 완성을 했냐? 완성했니에다가 밑줄, 냉소적에다가 밑줄. 뭘 이룬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거장으로서의 훌륭한 삶을 살지도 않고 지옥의 악한쟁이에서 몸이 상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지. 허랑방탕이라고 얘기하죠. 허랑방탕. 예술로서 뭔가 완성했냐? 너 아카데미상 받았어? 그냥 허랑방탕이잖아. 아버지의 입가에 냉소가 머물렀다. 그건 인식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할아버지에게서 북을 뺏는다는 것은 할아버지의 넘기지 말자. 성규가 민노인의 생애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 할아버지의 예술가로서의 삶을 인정한다는 거야. 자유로운 예술정신 추구에다가 밑줄. 그게 가정을 버린 게 비난이지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는 그 할아버지의 재능과 열정을 존중받아야 된다. 할아버지의 열정과 재능은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나와 보인다. 할아버지의 한은 배가 될 것이다. 원래 예술하는 사람도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한은 배가 될 것이고 생의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은 다름 아니라는 생각만은 갖고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의지에다가 밑줄. 지금 할아버지가 버티는 거는 북인 거야. 북은 분신에다가 밑줄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는 북 때문이야. 방 안에 민노인이 듣고 있었구나. 천천히 응접실로 나오는 거는 그때였다. 자기 때문에 성규가 궁지에 몰려있는 거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였는데 아들은 집안의 분란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던지 민노인 쪽에 시선을 돌리지도 않은 채 성규에게만 소리를 꽥 질렀어. 이쪽이다. 민노인 쪽에 시선을 돌리지도 않은 채에다가 밑줄 갈등 해피. 아버지랑 싸우기 싫은 거야. 건방 그만 끌고 가서 자기나 찾아라. 다시 그런 짓을 했다가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라. 제 방으로 돌아가던 성규는 민노인의 눈과 마주치자 밑줄이자. 제 빠른 웃음에다가 밑줄 할아버지한테 엄지척 날려주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음목꿈끼리에서의 이제 연대인 거야. 시도를 날립니다. 할아버지를 이해를 하죠. 결말로 갑니다. 정작 일이 크게 터진 거는 그런 일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나고 난 후였어. 저녁 준비를 하나 말고 성규의 친구로 짐작이 되는 학생의 전화를 받은 속여사는 대뜸 신음으로 착각할 만큼에서의 의미불명의 소리를 지르더니 이내 펄쩍펄쩍 뛰었어. 신음에다가 밑줄, 불명의 소리에다가 밑줄, 펄쩍펄쩍에다가 밑줄, 간접짓이지. 난리 난 거야. 경찰서에 잡혀가서 아들이. 뭐라고? 우리 성규가 데모를 하다가 데모에다가 밑줄 1980 시대 상황이야. 언제 어디서 지금 어디서 이를 어쩌지 이를 어떡한지 이게 세대에서의 유전인 거야. 이런 저항정신 같은 거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거. 송여사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만날 장소를 약속하고는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갔다. 황급히 서두르자 지갑을 안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민노인과 수경이가 자세히 말 좀 해보라고 내달리는데도 누구 신경질만 돋우냐는 뒤에 외마디만 말을 남기고 사납게 문을 닫았다. 난들하니 가봐야지. 며느리의 자기를 쳐다보는 눈에다가 밑줄. 할아버지에게 원망이 있지. 삐뚤어져 있었다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아.
아들 내외는 밤늦도록 돌아오지도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걸리지가 않아. 민노인은 수경이를 시켜서 아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찾아 안주도 없이 조금씩 훌쩍거렸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식기가 야금야금 전신으로 번지자 민노인은 극히 밑줄그자 자연스럽게 북을 껴안고 북체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 쌤이 이 소설에서 그 대목이 너무 좋아. 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 그 북을 껴안고 북체로서 지금 이 마음속에서의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토해냅니다. 뚝딱 둥둥 두두둥 뚝딱 북소리를 듣는 수경이는 북 한 번 할아버지의 눈 한 번씩 그대로 쳐다보면서 그저 모양이 궁상맞다 밑줄 궁상맞다에다가 밑줄 그시고 수경이는 원래 할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지? 궁상맞다라고 생각해. 근데 그런 말을 하지가 않아. 타박에다가 X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가 하는 거야 수경이가. 할아버지 이 북으로 확송 반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경아 네 오래비가 붙들려간 게 나나 이 국가도 관계가 있겠지. 나나 이 국가도 관계가 있겠지에다가 밑줄 흐르는 북. 그래서 제목이 뭐야? 흐르는 북인 거야. 유전이야 이런 기질. 민성규의 구속, 그런 자유로운 영혼의 그 삶의 태도, 그것이 나랑 닮았다. 자신의 삶과도 관련해가 남줄 것이고 손자한테 좋은 거를 교육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핵심으로 보고 가야지. 민대찬 민성규의 대화야. 완전 대화 중심이었어. 대화 중심에서 봐봐. 대화이기 때문에 인물들의 성격이 제시가 되잖아. 대화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성격 제시가. 옆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 간접 제시. 간접 제시로 뭐가 드러나게 인물의 가치관, 인물의 삶의 태도, 성격. 민대찬 감정적이고 고압적인 가스라이팅. 민성규는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게 방어를 했어. 우와 시험에 나와야지. 수능에도 나왔어. 제목 흐르는 북의 의미에다 별표 3개. 이거 무조건 출제야. 단답형도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키워드를 꼽으라고. 북. 민노인의 삶의 궤적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 상징적이라는 줄. 민노인의 삶의 상징성, 예술혼에 대한 열정과 재능입니다. 흐르다라는 것은 갈등이 흘러가는 거야. 세대 간의 갈등에다가 밑줄. 세대 간의 갈등에 북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는 거지. 한마디로 아들 세대와는 갈등이었지만, 첨예한 갈등이었지만 손주 세대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쾌적한 만남이라는 건 거기에서 주제의식이 들어갔지. 화합의 기능에다가 밑줄 그시고 우리의 통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102페이지 가자. 둥둥둥 딱뚝.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보다 궁금한 게 있어요. 오빠가 저와 4살 터울이잖아요. 그런데 오빠는 할아버지의 북소리에 푹 빠져 있고 솔직히 저는 잡음으로만 들려요. 그 차이는 뭐 때문일까요? 왜 같은 세대를 하더라도 다르게 북을 받아들이는 걸까? 아무래도 이 성규가 내 영마를 닮은 것 같아. 영마살을 닮은 것에다가 밑줄. 영마살과 계모는 어떻게 다를까? 역마살과 계모는 어떻게 다를까에다가 밑줄. 쌤 같은 것 같은데 뭐에 대해서? 자유로움이라는 걸 추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자유로움 추구에서는 같다. 밑줄이자. 예술적 자유를 선택한 자신과 민성규가 닮았다. 딱 두둥뚝. 할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제 말을 들은 둥 안둥하시고요. 손녀의 3살 거림을 한 옆으로 제쳐놓으면서 민노인의 눈을 지그시 감고 더 크게 북을 두드립니다. 더 크게 북을 두드림에다가 밑줄 끄시고 운명 수능 아니야 이거는? 역마에 대해서 수능하는 거 거부하고 싶지 않은 거야. 자신의 예술적인 이 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다? 여운 있게 마무리.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여운 있는 마무리. 역시 퀴즈 가자. 영모살과 대모 좀 앉아있어 좀. 아니 저기 빈 교실 잠시만 써가지고. 잠시 안 써도 된다. 10시 반까지 써도 된다. 자 가자. 영모살과 대모에 함축된 의미가 무엇인지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 아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영마나 대모나 어쨌든 일반적으로 수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 일반적에다가 X, 평범에다가 X, 기존의 사회 질서 거부에다가 밑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삶에다가 밑줄, 자유로 자신의 의지, 기존의 삶의 방식 거부, 사회 질서 거부. 그럼 핵심으로 갈게. 북의 상징적인 의미. 민대차는 어린 시절 아픔과 상처, 아버지에 대한 형이 너무 괜찮지 않니? 각 인물에게 북의 의미는 무엇이냐? 너무 괜찮지 않니? 밑줄 그자. 어린 시절 아픔에다가 밑줄 상처 버튼이야. 북만 보면 꿀꿀이 죽. 남키 담배 꺼내던 기억이 나. 원망에다가 밑줄. 그리고 지금의 현재로 생각하면 뭐야? 내 체면 깎는 거야. 체면에다가 밑줄. 하지만 민노인은 어떻습니까? 분신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유로운 예술정신에다가 밑줄. 민성규는 뭐야? 할아버지를 이어주는 내개체에다가 밑줄 끄시고 할아버지의 삶이 바로 북이다.
삶의 일부에다가 밑줄.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노인과 세속적인 현실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대찬. 그 사이에 갈등의 계기는 바로 뭐다? 갈등의 계기에다가 밑줄. 갈등의 원인은 뭐다? 북. 답이 이렇게 단순하진 않을 것 같아. 북 이런 건 아닐 것 같아. 문제 풀어봐. 민성규가 민노인을 이야기함으로써 두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 맞아. 밑줄이다. 민성규, 민노인을 이야기하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에다가 밑줄.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 세대 간의 연결은 뭐다? 북이야. 그래서 흘러가는 북이잖아. 갈등과 단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좋다. 갈등과 단절의 원인에다가 밑줄. 그러면서도 이어주는 데다가 밑줄. 이중적 기능이지. 단절과 이어짐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하고 있어. 양면적에다가 밑줄. 이중적도 적어줘. 단절과 연결이라는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 거야. 확인 문제 가자. 이 작품에서 민노인과 민대찬은 세대 간의 갈등이고요. 민성규는 아버지 민대찬을 존중해.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X하시고 존중이라고 적자. 존중. 아버지의 상처를 존중해. 민노인은 자신의 역마가 성규의 데모와 딱 닮았다. 민대찬 부부는 자신들의 체면을 깎일 것을 염려되면서 민노인이 북치는 것을 꺼립니다. 수경은 성규가 데모를 하다가 잡혀간 후에 민노인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한다라고 하면 할아버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해 못하잖아요. 그죠? 이해 X, 위로 X. 수경이는 그럴 수 없어. 아직 어려. 1번으로 가자. 알뜰 마무리를 해야지. 흐르는 북을 읽고 아래 활동 해볼게요. 인물 간의 갈등에다가 밑줄. 대립과 협력, 대립의 관계. 인물의 가치관의 바탕으로 본다면 북이라는 것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이야. 아버지는 북이 과거 상처 버튼이자 현재의 체면의 손상. 그 성규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예술적인 삶을 존중하는 것. 민노인은 자신의 예술의 혼. 2번으로 가자. 크게 별표 치시고. 그러니까 이거 방금 했던 말이니까. 아버지가 줬던 상처의 버튼. 현재 자신의 체감 깎기. 민노인을 밑줄 끌까? 예술정신 구현에다가 밑줄. 성규는 할아버지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나를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해. 매개체에다가 밑줄. 그리고 여러분 흐르는 북의 의미에다가 크게 별표. 흐른다라는 거는 이어진다는 거지. 단절과 이어짐, 단절과 연결이 한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자. 이쪽이자 화합과 이해에다가 밑줄. 그래서 우리는 화해할 수 있어. 세대 간의 갈등은 104페이지 가자. 2번. 민노인과 민대찬, 민성규 중에서 가장 공감하는 인물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고요. 그런 인물을 다른 입장에서 비판해보세요. 비판적 평가에다가 밑줄. 이게 주체적 수용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은 민노인을 비난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2번. 이 작품에 대한 핵심 질문을 만들고 자신의 상황. 1980년대의 데모라는 요소,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땠는지. 작가는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어떻게 창작을 했는지를 생각해봐봐. 105페이지 넘어가서 3번의 팟캐스트는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지? 그럼 106페이지 엄청 꼼꼼하게 할까? 흐르는 북은 3대를 이어주는 가족 구성원들이 각기 달리 겪는 삶의 모습으로부터 1980년대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야. 1980 전형에다가 밑줄 끄시고 전형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야. 이 작품에서 민노인은 젊은 시절 가정을 방치한 채 떠돌아다니던 북쟁이 예인입니다. 예인에다가 밑줄 예술가. 그의 아들 민대찬은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에서 고생을 하면서 자수성가한 고위의 권리, 또 공무원의 높은 사람이 됐어. 손자인 민성규는 탈춤반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밑줄 끌까? 세대 간의 오해와 관점의 차이에다가 밑줄. 그게 바로 시대 차이에다가 밑줄. 단절 갈등에다가 밑줄 끄시고 연마와 데모로 이어지는 민노인과 손자 민성규의 공통점은 민노인의 삶을 한 개인의 선택이나 윤리성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상상을 통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한편 세대를 넘어서는 공간과 유대의 끈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이 작품에서 북은 민대찬에게 아버지의 화랑방탕한 한평생 밑줄이다. 화랑방탕에다가 밑줄. 민대찬이 민노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 화랑방탕한 한평생. 연상시키는 매개물이고 북에 대한 그의 태도는 준상층의 불신성이나 이기심을 넘어서는 복잡한 내면 심리. 곧 어렸을 때의 비참했던 삶을 다시 돌아갈까봐 두려워하는 그의 무의식의 반면 그의 아들인 민성규는 북을 뭐라고 생각한다. 밑줄이자. 세대를 이해하는 매개물에다가 밑줄. 할아버지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역사의식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첨예한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소설이다. 도움자료로 가시죠. 소설에서 갈등은 사건을 전개하는 핵심적인 요소. 맞아. 갈등을 통해서 사건이 이어지는 거야. 서로 다른 성격에다가 밑줄.
그럴 때 인물 혼자서 하는 갈등의 유형을 좀 살펴보자. 이렇게 분류야, 분류. 갈등의 종류를 나눠보면 내적 갈등에다가 동그라미, 외적 갈등에다가 동그라미. 여기다 외적 갈등은 종류가 네 가지로 나뉘어져.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인물과 운명, 인물과 자연. 자연이 실현을 줄 수도 있고, 운명이 실현을 줄 수도 있고, 사람이 실현을 줄 수도 있고, 사회가 실현을 줄 수도 있고. 여기서 뭐야? 인물과 인물끼리의 갈등이야. 인물과 인물끼리의 갈등. 밑줄 끌까? 세대가 다른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에다가 밑줄. 급변하는 시대에 각기 다른 삶을 경험을 하고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형성을 하고 이 때문에 삶의 예술의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으로 갈등을 겪는 겁니다. 괜찮죠? 네. 사회 한 제목만 딱 하고 완전 가만히 사회 너무 쉽나? 표정이 좋지 않은데 눈치 좀 볼까? 맞춰야 되나? 어쩌지? 사회 하나만 딱 해놓으면 안 될까? 오케이. 할까? 그치, 속속속. 할 수 있나, 사회? 네. 괜찮나? 계약. 계약 채권 채무. 오케이, 그럼 모든 날에 그냥 할게, 알았지? 듣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 할게, 저는 주도권은. 어쨌든, 없는 문제에 빠져있는 건 어떻게, OX는 다 할 테니까. 그래, 일단 문제 풀어, 그러면. 듣고 싶은 사람들만 수능 주도권을 모아서 할게. 오늘 듣고 싶은 사람들만 하고 갈까? 선생님이 아. 영상하시다 올려주신 거죠? 아니 올라왔는데